네, 오랜만입니다. 사회문제 탐구. A인가요? B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나예요. 네, 접니다. 어, 1학기 때 수업하고 오랜만에 수업하는데요. 각소리 같네요.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팽하예요. 지금 오늘 날짜가 9월 24일입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시게 될 거고,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학기 2회고사가 있어서 왜 지금 이걸 들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와 UA 그리고 대교협과 유니브 등 여러분의 영혼을 상처내고 이 마음이 너덜거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갑자기 동영상 수업을 만들어야 돼서 교과서를 정말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교과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근데 1회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윙크. 네. 뭐야, 장난해? 뭐 이러실 수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죠. 미안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네, 시작할게요. 5단원이에요. 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수업이고요. 13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 수업도 이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뭐냐? 그리고 그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 유형,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수업 하나랑, 그리고 성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과 성적 소수자 차별, 뭐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14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수업, 이렇게 두 개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뭔가 되게 많아 보이고 그냥 1학기 때 했던 거 또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분 탓이에요. 그냥 네, 여러분이 오랜만에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많아 보이는 건 그냥 네, 간만에 하는 원격 수업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가지고 오십시오. 네, 교과서 13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말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바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하고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잘 이제 혼용해서 잘 섞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떤 뉘앙스랄까? 또는 의미상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아실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해요. 일단은 사회적 약자하고 소수자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139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읽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으나 그가 가난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반면 백인이 다수자인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흑인은 자신이 가진 인종 정체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 대우를 받게 되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까지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좀 약한 위치에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뭐랄까 꼭 반드시 어떤 부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편견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소수자는 이거예요. 내가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예, 특징적인 어떤 뭐랄까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편견과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면 그때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게, 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어떤 숫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숫자상 세었을 때 적은 숫자라 어떤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자가 아니라 어떤 특징적인 무언가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면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약자. 하지만 그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편견이 대상이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이게 우리가 우선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런 의미? 네.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걸 먼저 봐야 되나? 특성이 먼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인 땡땡 씨는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 한국 직장에서 이주 노동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용주로부터 각종 폭언, 임금체불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살고 있던 자신의 모국의 직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한국어를 잘 못해, 또는 작업 지시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 못해, 이런 일은 절대로 문제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으로 한국이라는 공간이 아닌 원래 이 사람의 모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천주교 신부로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는 이 천주교는 어떤 전통적인 유교의 어떤 사상에 굉장히 이제 반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탄압을 받았어요. 하지만 개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지금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의 한 종류죠.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무언가 이유가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회적 소수자였던 거죠.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도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무엇을 받게 되는구나, 좀 상황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과서 140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럼 사회적 소수자를 뭘로 볼 거냐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좀 눕혀서 오랜만에 써볼까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편견이나 차별이 대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는 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편견 그리고 차별의 대상이래요. 그래서 편견과 차별과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냐 소수자가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사회적 소수자, 다시 말해서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적인 상대성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소수자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편견과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죠. 뭐 언제 사회적 소수자가 될지 모르니까 네, 좀 생각을 열어서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상대적이래잖아. 우리도 얼마든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디야? 유럽 대륙만 나가더라도 아닌가? 너무 위험한 발언입니까?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럼 사회적 소수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식별 가능성.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 장애, 예, 신체적인 장애를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백인이 주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유색인종,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게 있겠네요.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에서 개신교나 구교, 예, 크리스트교, 천주교가 이제 우세한 유럽에서는 어떤 모슬렘, 그러니까 히잡이나 부르카 이러한 이제 모슬렘 이제 그 여성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 식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의 부분에서의 굉장히 열세를 가지고 있다. 이 열세라고 하는 건 약한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권력, 정치적 권력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힘, 또는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또는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활용해서 뭐 언론이나 이러한 것들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요? 예, 주류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원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게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회적 소수, 그러니까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회적 약자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그래서 부당한 대우야.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141페이지에 보시면 뭐 성적인 어떤 소수자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 근데 그건 사람들이 알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차별적인 어떤 뭐 차별적인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소속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특이하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슬람교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니까. 대중적인가? 나 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으니까. 그럼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저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슬람교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구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슬람교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주류 세력들에 비해서는 권력의 부분에서도 저는 낮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복장,
그리고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제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이제 확인한 사람들이 일부러 저에게 뭐 돼지고기를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율법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짓궂게 장난을 치고 약 올리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나 스스로는 그런 이슬람 종교를 믿고서 그런 어떤 종교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종교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 그냥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야 라고만 생각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식별 가능성, 나는 구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력 측면에서 약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만 내가 그 해당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뭐라 할까,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차별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내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 가지고 놀리면 재밌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존재하는 나에게 행해지는 모든 어떤 차별 대우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주어지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냥 장난인 거고 그냥 이제 짓궂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소속감, 그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회적 소수자를 만드는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성별, 그리고 연령, 국적, 민족, 인종, 종교, 그리고 사상, 어떤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취향, 그리고 장애, 가치관, 다양한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과 편견을 이제 편견의 대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적 소수자의 규정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43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사회적 소수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소수자, 그리고 권력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문화적 소수자,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신체적 소수자는 어떤 건지 그냥 느낌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신체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신체 외적인 어떤 특정한 결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소수자들, 이러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 신체 장애인이나 어떤 정신 장애인 뭐 이러한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소수자들은 이제 이러한 신체 외관상의 특징이나 기능 손상 때문에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권력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 있는 거죠.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나는 기울어진 쪽이 아니라 이렇게 들려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좀 뭐랄까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강하게 좀 뭔가 강한 이야기, 좀 강하게 무언가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좀 배제되고 소외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열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교했을 때 약한 편에 있어서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권력적 소수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해당 정책이 그 사람들의 권익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일부러 더 끌어와 준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맞아요. 차별 상태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권력적 소수자라고 하는 분들은 신체적 소수자하고 비교했을 때 뭐랄까요? 정책적으로 극복만 되면 일단은 권력적 소수자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소수자랑 비교를 했을 때 권력적 소수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정책이 부족할 뿐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외국인 노동자 뭐 정치 권력에서 소외된 특정 지역의 주민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 지역의 시민들과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배제돼. 그래서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천안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좀 뭐랄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서 좀 정책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권력적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천안 지역에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일부러 만들어서 실시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권력적 소수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소수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왜? 배제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경제적 소수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경제적 소수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경제 체제가 발전해 왔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쉽게 납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진짜 지구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대표되는 두 계층이 뭐랄까요,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 그래서 누가 경제적 소수자겠어요? 네, 자본가와 비교했을 때 노동자가 경제적 소수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노동력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충분히 자신의 노동력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어떤 대가를 받고 또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잘못된 문제점들을 해결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도 경험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고 그로 인해서 다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경제적 소수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비정규직,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빈곤 근로계층, 이러한 분들이 다시 이제 경제적 불평등, 차별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경제적 소수자로서 사회에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화적 소수자입니다. 문화적 소수자는 문화적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질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이제 뭐랄까 통용되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커다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문화적 소수자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혼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혼혈이 아니라 순혈. 그러니까 왜 단일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낯설어하고 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죠. 그리고 성적 소수자. 예, 이성이냐, 이성을 선호하느냐, 동성을 선호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러니까 종교 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병역을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예,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문화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강조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문화적 소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은 이제 어떠한 유형의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14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체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문화적 소수자, 권력적 소수자 이렇게 존재를 한대요. 근데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중첩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신체적 소수자이면서 경제적 소수자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신체 장애를 갖고 있어서 신체적 소수자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있다. 그러면 나는 경제적 소수자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 소수자면서 경제적 소수자도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제 빈곤 노동 근로 빈곤 근로 계층에 해당이 된다. 그런다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게 여기 보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 모든 것들이 중첩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하나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해당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요 하나의 어떤 것에 해당이 되면서 다른 것도 중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상호 관계를 제시하면 이러한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그리고 소수자의 유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42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수자는 없고 다수자만 있는 사회는 존재하냐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없다. 절대로 억압받는 소수자가 없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가하게 좀 모처럼 집에서 쉬시는 요즘이겠지만 좀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예요. 공부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시험 범위니까 그냥 얼레벌레 넘기시지 마시고 좀 찬찬히 교과서와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수업도 빠짐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동영상 수업에서 그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